한국은 16강, 일본은 탈락이라는 ESPN의 예측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월드컵 본선 조편성이 끝난 후 세계 각국의 언론들이 각각의 예측 결과를 내놓고 있는 가운데 세계 최대의 스포츠 매체인 ESPN이 한국은 16강에 오르고 일본은 탈락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한국 시간 6일 ESPN이 카타르 월드컵 전 경기에 대한 승부 예측을 내놓았습니다. ESPN의 예측 결과에 의하면 H조에 속한 대한민국 대표팀은 1차전 우루과이전, 2차전 가나전을 모두 1대0으로 승리하고 3차전 포르투갈과 비기며 2승 1무 조 2위로 16강에 진출할 것으로 예상했죠. 반면 일본에 대해서는 독일과 스페인에 패하며 1승 2패의 성적으로 16강 진출에 실패할 것이라고 예상했네요. 비록 탈락이기는 하지만 강호 독일과 2대3 펠레스코어까지 가는 등 비교적 선전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또 다른 미국 매체인 스포팅 뉴스는 한국 대표팀에 대해 한국은 1982년 이후로 월드컵 본선 진출에 실패한 적이 없다. 손흥민은 차이를 만드는 존재이며 국가와 토트넘 호스퍼를 위해 많은 골을 넣는다. 울버햄튼 원더러스의 황희찬 선수 역시 아시아의 호랑이에게 중요한 선수다. 수비도 최종 예선 마지막 5경기 중 4경기가 클린시트로 수비를 허물기도 어려운 팀이다. 한국의 월드컵 최고 성적은 2002년 4강이다. 중동에서 이 결과에 필적할 수 있을까? 라며 공수에 걸쳐 긍정적으로 분석했습니다. 반면 일본 대표팀에 대해서는 한국 같은 공격력이 없고 이란처럼 수비력이 높지도 않다. 라며 상당히 비관적인 분석을 내놓았죠. 관련 소식들은 일본에서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는 미국 매체들의 전망에 대해 일본 누리꾼들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요? ESPN의 예측에 대한 일본 언론의 기사와 댓글 반응, 그리고 스푸팅 뉴스의 분석에 대한 일본 언론의 기사와 댓글 반응을 차례로 전해드립니다. 먼저 ESPN 예측에 대한 일본 언론의 기사 내용입니다. 미국 ESPN이 카타르 월드컵 모든 경기의 승패를 예상. 일본은 조별리그 탈락, 한국은 16강 약진. 미국의 스포츠 전문 방송국 ESPN이 카타르 월드컵의 모든 경기의 승패를 예상. 2조의 일본은 1승 2패로 조별리그에서 탈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ESPN은 각 경기의 짧은 설명을 곁들이며 각 경기를 예상. 일본에 대해서는 첫 경기인 강호 독일전에 재밌는 경기가 될지도 모른다. 라며 세간의 평가는 다르게 선전한다고 분석, 골 쟁탈전을 벌인 결과 2대3으로 패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2차전인 코스타리카전은 0대0 무승부가 될 가능성이 높다. 라면서도 일본이 승부처에서 골을 넣어 1대0으로 승리할 것으로 예측했다. 3차전의 격돌하는 강호 스페인전에 대해서는 스페인을 초조하게 하는 방법은 수비 측의 3분의 1의 공간을 제한하고 볼을 좌우로 순환시키는 것이다. 라고 공략법을 전수, 그러나 분투도 보람없이 0대2 완패로 끝난다고 지적했다. 일본은 1승 2패로 조별리그에서 탈락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ESPN은 아시아 국가들에 대해 낮게 평가했지만 유일한 결승 토너먼트 진출국으로 한국을 꼽았다. 첫 경기인 우루과이전을 1대0, 2차전인 가나전도 1대0으로 연승하며 조기에 16강 진출을 결정할 것이라고 전망. 3차전인 포르투갈전은 서로 16강 진출을 결정한 상황에서 소아시합이 되어 0대0 무승부를 기록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번 대회의 한국에 대해서는 공격수 손흥민이 마지막 월드컵이 되고 그의 실력이 절정일 때 열리는 대회라며 에이스로서 맹활약할 것으로 기대했다. 우승은 브라질로 예상했다. 모리아스 제페는 굴욕적인 예상을 뒤집고 쾌진격을 보여줄 수 있을까? 기사에 달린 댓글 반응입니다. 비슷한 기사 2개에서 발췌하였습니다. 포르투갈, 우루과이, 가나가 한국을 상대로 내려앉은 수비는 절대 안 할 거고 앞으로 나온다. 그러면 공간이 생긴다. 그렇게 되면 이 세 팀은 손흥민에게 갈갈이 찍히고 황희찬에게도 당한다. 월드컵 예선 후반처럼 손흥민에게 점수를 취하게 하는 전술이라면 의외의 3연승을 할 수도 있다. 손흥민이 맨시티, 첼시, 리버풀, 도르트문트 등 강호로부터 점수를 마구 따고 있는 것으로 실증 완료. 월드컵 예선 전반처럼 손흥민에게 미끼와 볼 배합 역할을 맡긴다면 3전 전패가 될 수도 있다. 황의조나 황희찬은 기대는 되지만 그렇게까지 절대적인 골잡이는 아니야. 소속팀에선 주변 동료의 레벨이 높으니까 할 수 있지만 한국 대표팀에서 똑같이 할 수 있을까? 무리일 듯. 한국이 우루과이나 포르투갈을 완봉할 거라고 계산한 컴퓨터. 계산의 근거를 알고 싶네. 언제부터 견고한 수비가 된 거야?
진심으로 우루과이나 포르투갈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심판 매수가 없다면 저 수비로 우루과이와 가나를 제치는 것은 불가능하다. 올림픽 때도 멕시코를 상대로 상성이 좋아서 이길 수 있다고 호언했지만 대량 실점으로 탈락했었지. 손흥민의 개인기로 3경기에서 2점 정도 딸 수 있을지는 몰라도 잘해봐야 1무 2패. 보통으로 따지면 3패가 타당할 듯. 따라서 조별 예선 탈락. 승점 0에서 1, 득점 1에서 3, 실점 5에서 8. 아시아 최종 예선 상대와 월드컵 조별리그가 같은 수준일 것 같아? UAE,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 이렇게 약한 나라만 상대했는데 조별리그를 통과할 수 있다니. 그런 식으로 따지면 일본은 더 비참한 결과가 되겠지. 그럴듯한 스코어까지 제시하고 있지만 절대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한국은 2무 1패, 일본은 1무 2패겠지. 다만 독일전 2대3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느꼈다. 독일전 0대3이라면 있을 수 있음. 한국은 이란의 수비마저도 뚫지 못했잖아? 아시아의 수비에도 취약한 공격진이 포르투갈과 우루과이를 무너뜨릴 수 있을까? 공격력조차 뒤떨어지는데. 가나도 보통으로 강해서 3연패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손흥민 영국 일부 27경기 14득점, 황희찬 영국 일부 23경기 5득점, 황의조 프랑스 일부 25경기 10득점. 공격 성능만 보면 확실히 내리막길인 우루과이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 것 같아. 우루과이는 발기술이 강하고 수비가 견고하며 수아레스 등이 골 결정력이 있어서 한국 따위에겐 절대 지지 않는다고 생각해. 포르투갈도 우루과이도 이길 수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고 솔직히 가나도 한국만큼은 이겨야겠어 라고 생각하겠지. 뭐 예상대로일 거야. 유럽에서 활약하고 있는 선수들이 많지만 아쉽게도 월드컵에서 싸울 수 있는 팀 전력은 아닌 것 같다. 감독만 벼르고 있는 것 같아. 과연 월드컵까지 팀 전력이 향상될 수 있을까? 월드컵은 스페인이나 독일의 시선으로 즐기는 것이 심장에 좋을지도 몰라. 솔직히 일본의 16강 확률은 0이나 마찬가지. 하지만 진심인 독일과 스페인에게 도전하는 것은 최대의 경험이라고 생각해. 어느 한쪽이라도 대단한데 두 개의 강팀과 시합할 수 있으니까 일본 축구의 입지를 알 수 있다. 그 경험을 살리는 건 대체 언제냐? 일본 축구협회 창립 100년, J리그 창설 30년, 월드컵을 좋은 경험을 쌓는 무대로 삼는 걸 언제까지 할 건지. 조편성이 확실히 한일 간의 명함이 나님. 편한 조라고 무시하고 깔보다가 참패하기도 하고, 반대로 경쟁국가의 실력차가 너무 커서 굉장히 어려운 조에서 건투를 펼치기도 한다. 일본이 도하의 비극을 맛본 94년 미국 월드컵 때 한국의 상대는 볼리비아, 그리고 독일, 스페인. 결과는 그 2강을 상대로 건투를 펼쳤다. 대스페인전 2대2, 대독일전 2대3. 한국이 16강인 이유. 첫 경기가 경쟁 상대인 우루과이이므로 이기면 급유리. 원정 다득점이라는 유행수로 돌파한 가나에게는 아시아 최강의 공격진으로 3대0 승리. 3차전 포르투갈은 돌파가 결정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여유. 아시아의 진출권 유지 감사합니다. 응? 첫 번째는 그냥 희망사항이구나. 두 번째는 근거고 뭐고 없네. 그리고 아시아 최강의 공격진은 이란이야. 세 번째는 그 포르투갈이 돌파를 결정했을 가능성은 높지만 승점을 딸 수 있을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첫판, 왜 우루과이를 이기지? 근거가 없냐? 손흥민은 아시아 최고의 스트라이커. 근데 아시아 최강의 공격진? 한국이? 우루과이는 치열한 남미 예선을 통과한 포트 1위여도 이상하지 않을 강호라고 생각하는데, 개인적으로는 포르투갈과 우루과이가 순조롭게 올라갈 것 같아. 미국 언론이니까 진지하게 받아들일 필요 없어. 일본인은 각국 언론의 하찮은 예상 따위는 개의치 말고 독일, 스페인과의 진검승부를 즐기면 될 뿐. 참고로 말하면 한국은 우루과이에 질 거라고 생각해. 이전에 홈에서 열린 7선 경기를 이긴 것만으로 좋다라고 생각할 뿐. 실전에서 남미의 강함은 일본도 몇 번이나 눈탱이를 맞아봐서 잘 알잖아. 재미로 한 경기 예상이니까 신경 쓸 필요는 없지만 베트남전을 보고 나니 이길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아. 전패를 당해도 이상하지 않아. 그래도 타지마 회장이나 모리아스 감독은 상대가 강했으니까 책임은 없음으로 끝날 것 같아서 그게 싫다. 한국이 부럽다. 한국은 조별리그 돌파가 확실하지만 일본은 조별리그 탈락이 확실한 조편성. 다음은 스포팅 뉴스의 분석에 대한 일본 언론의 기사 내용입니다. 월드컵 죽음의 조에 들어간 일본.
미국 미디어가 아시아 국가를 예로 들며 분석, 한국 같은 공격력이 없고 이란처럼 수비력이 높지도 않다.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조 편성이 발표되어 일본은 스페인, 독일, 코스타리카 또는 뉴질랜드와 동거하는 그룹이 되었다. 죽음의 조라고도 불리는 가운데 미국 미디어는 아시아의 다른 나라를 예로 들면서 일본의 공수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미국 미디어 스포팅뉴스는 일본에 대해 용감한 아시아 국가지만 한국 같은 공격력을 갖추지 못했고 이란처럼 수비력이 높지도 않다라고 평가했다. 일본은 최종 예선을 7승 1무 2패 비조 2위로 통과, 10경기에서 12득점 사실점을 한 결과였다. A조 선두 이란 10경기 15득점 사실점, 2위 한국 13득점 사실점과 큰 차이가 없지만 기사에서는 손흥민과 황희찬은 상대의 깊숙한 진영에서 강력한 화력을 발휘할 수 있다. 수비도 최종 예선 라스트 5경기 중 4경기가 클린시트로 수비를 허물기도 어려운 팀이라며 잉글랜드 일부 토트넘에서 뛰는 공격수 손흥민, 울버햄튼 소속 공격수 황희찬을 앞세운 한국의 공수를 높게 평가하고 있다. 이 분석에 대해 한국의 축구 전문 매체는 일본의 비관적인 전망이라고 전했다. 기사에 달린 댓글 반응입니다. 모든 팀을 상대로 통하는 화력과 수비력이면 그렇겠죠. 하지만 모든 팀에 대해 그럴 필요는 없어. 핀포인트로 통하는 뭔가가 있으면 승부는 해봐야 한다. 스페인과 독일과 대전에서 2무의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해. 스페인과 독일의 맞대결에서 승패가 나뉜다면 어느 한쪽은 1패가 된다. 일본이 자이언트 킬링을 해내지 못하더라도 지지 않는다면 2위 통과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해. 사전 평판 따위는 높지 않아도 좋아. 아시아 최종전은 최하위 팀과 비겼다. 이들로부터 일본 팀이 무엇을 느끼고 그것을 본선에 나타낼 수 있을까일 뿐이다. 마음대로 당연하다든가 결승에 갈 수 있다고 하는 것보다도 자연체로 임할 수 있는 대회. 평판대로 진다면 실력이 없었을 뿐. 선수나 팀이나 평판을 뒤집으면 자신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 시간은 있다. 대표팀 정보는 스페인, 독일이 일본 팀의 정보를 모으는 것보다는 수집하기가 쉽지 않을까. 선수, 팀 관계자는 부디 역사를 만들어 주었으면 한다. 스페인, 독일과 월드컵에서 대전할 수 있다는 사실에 흥분하고 있습니다. 역시 진검승부로 세계 강화의 경기를 볼 수 있는 건 좀처럼 없으니까요. 실력적으로는 아직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을지 몰라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이 축구니까요. 좋은 시합을 했으면 좋겠다. 그것뿐입니다. 재미있는 경기를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미국 미디어가 말해봤자 설득력이 없다. 하지만 지금 상황이라면 예선 돌파는 어림도 없을 것 같아. 모리아스 감독으로는 역시 무리겠지. 별 볼 일 없는 전략으로 뭔가를 기대하기는 힘들다. 8강을 진심으로 노린다면 대폭적인 전략 수정과 물갈이를 과감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것 같다. 독일이나 스페인에게 승점을 따내기 위해 위험부담이 있는 전술을 생각하지 않으면 선수들과의 신뢰관계도 깨질 수 있다. 유감스럽게도 지금 이대로라면 승점을 딸 가능성은 없는 것 아닐까? 스페인, 독일 양팀 모두 10번을 싸우면 한두 번은 이길 듯. 대략 1.5승, 3무, 5.5패라고 하면 양팀 모두에게 질 확률은 30% 정도로 볼 수 있고, 그렇다면 의외로 절망적인 것은 아닌 것 같다. 물론 코스타리카나 뉴질랜드를 이기는 것이 전제되기 때문에 그 확률을 곱하는 등 기타 가능성을 맞출 필요가 있지만 대략 20-30% 정도는 돌파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 뭐 추갈못이란 건 알겠네. 10번에 한두 번 비기는 것이 고작. 일본이 돌파한다는 것은 독일이나 스페인 둘 중에 어딘가가 떨어진다는 건데, 유럽에서 보면 독일 50%, 스페인 40%, 일본 6%, 코스타리카 4% 정도로만 생각했을 테지. 스페인은 예선에 피크를 맞추지 않고 얕봐줄 가능성은 있지만 독일은 친선 경기도 아니고 월드컵 본선에서 일본을 상대로 지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다. 게다가 첫 시합이니까 반드시 이기려고 하겠지. 참고로 독일의 월드컵 첫 경기 승률은 이런 느낌. 20전 18승 1무 1패, 승률 0.947. 일본이 기적적으로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면 독일이 3승을 하고 스페인과 비겨서 1승 1무 1패의 골득실차 승부 정도가 아닐까. 스페인과 최소한 무승부로 끌고 가야겠지만. 역시 외신들의 분석은 전국을 찌른다. 에이스가 될 스트라이커가 없어. 멤버 구성 연령이 경험을 중시한 중년이 많고 젊은이가 적다. 체력, 멘탈 같은 것이 다른 팀에 비해 너무 취약하다. 감독의 역량, 지휘력, 선수 기용 등 능력에 의문이 있다. 팀 전력이 저하되었기 때문에 국내의 열기가 부족하다. 결정적인 장면에서 슛을 결정짓지 못하는 등등.
역시 생각했던 것처럼 배가 아픈 듯한 반응이 많네요. 미국의 ESPN과 스포팅 뉴스는 한국팀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지만 다른 해외 언론의 예측 중에는 비관적인 전망도 많습니다. 당연히 예측은 어디까지나 예측일 뿐이므로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죠. 다만 얘기된 지든 결과에 상관없이 최선을 다하는 대표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위가장 조작 없는 채널, 있는 그대로 전해드리는 심심풀이 반응 채널이었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